클릭 감사합니다. 삼패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너지는 한국경제, 경제 연결망 몰락 와해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의 유망업종 제1위가 장내 관련 업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내 관련 업종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제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이 되는데요. 중고시장에는 폐업한 물건이 차고 넘치고 있고 생산 현장은 숨이 막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인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과 특히 주 52시간제가 되겠는데요. 아울러 원자력 폐기를 비롯한 나라 망치기 작전 같은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적에 가까운 노력과 시대와 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고 또한 다시 이것을 복원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로 만들어 놓은 산업 분야별 촘촘한 경제 연결망이라든지 클러스터, 또 소재 부품 완성품, 제1차, 2차, 3차와 또 협력산업, 또 모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분야별 거래 연결망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또 생산 원가가 높아져서 경쟁력이 상실해 가고 있고 경쟁력 상실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정권을 이루는 운동권 출신들은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땀을 흘려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보다는 자본가의 땀과 피와 눈물 또 그들의 결실을 탐하면서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그런 정책 또 정부 주도 관 주도에 몰입되어서 기업가들의 헌신과 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악은 끝이 없지만 대표적인 정책이 원자력 폐기 정책이 될 것이고 원자력 폐기로 인해서 이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지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저렴한 전기료는 산업의 핵심일 뿐더러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탈원전의 몸살을 안고 있는 한전은 5년 후 25조 원의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보다 앞서 탈원전의 역설 500조 원전 건설을 벌이고 20조 해체 산업 키운다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은 킬로와트당 250원이 단가가 들어가고 또 이 생산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요. 반면 한전은 원자력은 불과 3분의 1도 안 되는 6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전하고 저렴하고 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죠. 한전은 탈원전 쇼크로 적자가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순이익이 1조 4,891억 원이었던 것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마이너스, 적자이죠. 5,481억 원. 앞으로 이것은 갈수록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전력 원전 비중은 31%에서 22.38%, 또 탈원전 이전보다 매출은 30% 감소, 원전 가동률은 80%에서 60% 급감, 경주 울진 등 지방세수 비상, 당연히 세금이 걷어질 리가 없겠죠. 초우량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인데요. 탈원전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폐기를 해야 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주 52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탈러시가 되겠고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지 투자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인데요. 주 51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피해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무직이라든지 화이트컬러 직종의 생산성 향상을 직접 가로막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블루카라 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빈대를 잡다가 초과상관 전체를 태우는
그런 믿기 어려운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결정적인 공적이 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인 고액 연봉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은 수억 수십억 원의 연봉을 걸맞는 업무 강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에게는 밤낮이 있을 수 없고 주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 됩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처한 비정규직이라든지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걸 지나치면 기업할 의지를 꺾게 되고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연간 40만 1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10조 7천억 원의 GDP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5조 6천억 원의 총임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대형 게임 업체들이 발빠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선택 근무제를 대폭 허용하는 것은 물론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제 시간 등 누구든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유형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계 도이치은행 한국법인 2019년도 7월 주총을 통해 주식 사업 부분을 폐지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본사의 구조적 영향탑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 내 저금리 기조는 물론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갈수록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맥쿼리 은행이 서울 지점을 폐쇄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되겠는데요. 이에 수개의 글로벌 투자업체들이 탈한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이례적으로 한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성장의 역풍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0년 한국 성장률은 전망치를 0.3%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근거로 한국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기업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제 성장 하락폭이 2021년도는 0.6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산업 생태계는 추격형 산업 생태계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내는 것보다는 선진국들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를 잘 흡수 응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력 산업들이 성장이 정체 및 쇠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클러스터라든지 생태계가 조성되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신산업혁명 산업 형태계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라고 불리는 12대 제조업, 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식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LCD, 가전 등 총 수출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전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는 벤처기업 또 중견기업 이들과 서로 융합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물론 좋겠는데요. 실무 경제의 충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31일 2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3.5% 감소했고 그래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판매는 전달 대비 6%가 주저앉았고 설비 투자는 4.8% 늘었습니다. 이후의 충격이 이미 이 수준이라면 팬데믹 이후 3월 이후의 경제 파장은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겠는데요. 기업들이 최강 경기는 금융위기 후 최악의 수준으로 이미 치닫고 그렇게 되고 있죠. 한국이 내놓은 3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내린 54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서 경제 활력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산업, 신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교육혁명과 기존 체제를 바꿀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처럼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을 존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적폐 수준으로 생각하여서 하향평준화, 세금 폭탄, 소득주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제, 노동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산업의 공동화는 그리고 한국 경제의 폭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세상은 전과 좀 확연히 달라질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원격 의료가 대세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물론 관련 법규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분야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대체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 바뀔 세상을 준비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화산업과 전략적 신산업에 맞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 드론 산업, 3D 프린팅 산업, IoT 산업 등에 이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드론 산업의 경우 오래도록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리튬 전지 배터리라든지 수소연지 전기가 신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산업별로 필요한 생태계 조성도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기업적 정책은 기업하는 이들을 탈한국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또한 탈한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능력 없고 힘없는 자들만 남아서 점점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